안녕하세요. 학원자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3부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독해 영역에 대한 분석과 공략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독해는 이제 3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연극 지문 중에 잡지나 아니면 논문, 그 밖에 간행물들에서 3개의 지문이 나오고 총 40문항 60분 내에 답안 작성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리딩입니다. 리딩은 단어의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한 이제 동요로 접근하거나 그 밖에 각 문항에 단락에 전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해 지문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지문의 제목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분석하고 본문에서 정답을 유추하는 이런 역발상으로 해서 시간을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저도 수업을 하면서 입문자들에게 이 중요한 전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독해 지문을 절대로 여러 번 정독하지는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1시간 60분 내에 40문항을 푼다는 게 상당히 시간도 부족하고 나중에는 처참하게 찍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3가지 전략에서 접근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문제 순서에 따라서 정답이 순서적으로 또 신기하게 본문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어를 통해서 정답을 찾는 특정 단락의 특정 문장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3번째 끝내는 이제 동요 싸움입니다. 물론 이제 앞전 시간에 했던 리스닝도 동요 활용해서 최고점을 맞는 거지만 독해일수록 또 이제 동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IELTS가 35년간의 역사를 가지면서 독해에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은 정기시험에서는 이 12가지 패턴을 꼭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지문 찾기에 리스트 헤딩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 퀘이션이 있습니다. 연결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논리학 문제가 있죠. Yes, No, Not Given과 True, False, Not Given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논리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의외적으로 학생들이 찍거나 아니면 나중에 풀다가 시간적인 조절을 잘 못했을 때 처참하게 틀린 부분이 Yes, Not Given, True, False, Not Given입니다. 또한 이제 문장 완성형 문제 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다. 여러 개, 2개, 3개씩 찾아서 문제를 푸는 전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림과 차트,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나오는 해석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단답형, 단락의 소재 찾기 문제, 그 다음에 사지선다, 맨 마지막 빈칸 채우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유형은 총 12가지 유형이지만 여기서 이제 7가지 유형으로 40문항을 보통 만들어냈는데, 이런 유형을 왜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독해 문항별 분석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절약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쉬운 문제도 찍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독해는 문제 접근 방법이 유형별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놓으시고, IELTS 입문자일수록 이런 다양한 문제의 유형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그러한 순발력과 그리고 분석 능력이 필요한 게 독해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이제 독해 공략법에 대한 중요한 천기누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뭐다? 절대적으로 시간 싸움입니다. 1시간 60분 내에 여러분들이 40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한 문제당 1분 50초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한 문제를 보통 2분을 넘어서 혹은 3분을 초과해서 한 문제씩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10개 이상 문항을 찍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들을 두느냐? 절대적으로 독해 본문을
여러 번 정독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 가지 팩터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리스닝처럼 리딩, 독해도 오더링 퀘이션, 각 문항별 문제 정답은 본문에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리스닝은 100%지만 리딩은 7 내지 80% 정도 순서 위치를 갖고요. 나머지 문제는 순서의 이탈에서 나오는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어입니다. 주어진 각 문제의 핵심어를 찾아서 본문에서 대입을 하는데 학생들이 핵심어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핵심어가 도대체 뭐냐? 핵심어는 문제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 신조어, 학술용어, 연도, 수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왜 이런 것을 왜 핵심으로 두느냐? 이런 단어는 자체가 동의어가 없습니다. 동의어가 없다는 것은 본문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순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활용점정, 동의어로 끝내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학생들이 독해가 의외적으로 7을 맞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답이 운유법으로 숨어 있어요. 운유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것은 정답을 여러분 찾기가 수월하지만 비유법, 운유법으로 숨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보통 이런 문제를 상당히 난이도 있게 접근하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운유법에서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독해는 왜 운유법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 영어의 어떤 특징과 영어의 기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영어라는 것은 영시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시라는 건 뭐예요? 함축성이 생명이죠.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의 한 개의 뜻만 알게 되면 운유법이나 함축성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운유법도 항상 상기시키시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절대로 각 문제는 독립성을 갖는다. 이 독립성이라는 게 IELTS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리스닝도 독립성이고 그다음에 리딩도 각 문제가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어를 통해서 순서로 찾고 마지막에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드라마식으로 1편, 2편, 3편을 만드는 와중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찾아오셔서 이 단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시중에 요 초록색 단어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출간한 교재로 학생들이 IELTS를 공부하면 이 전국적으로 각 대형 서점에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게 되는데 이 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영단어하고 한글 뜻 외에 동의어, 반의어, 영영 사전 풀이 해설 그 밖에 단어에 대한 문장 확장 능력까지 잘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수능 단어, 토익 단어, 토플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35년간 나왔던 그런 단어들을 계속 빈도수 높게 정리한 책인데 이게 기초 입문자는 입문자대로 볼 수 있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중고급 또한 7.8점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단어는 듣고 따라 읽고 보고 적는 그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오랫동안 활용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전략과 전법, 전술은 다 되어 있지만 총알인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앞에 와서 정답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해 전에 일단 이런 단어를 하나를 선점해서 듣고 따라 읽고 보고 적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 한 문제당 절대로 1분 50초를 초과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이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꼭 상기시키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독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핵심 전략과 그 다음에 독해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이 다 독특하다. 왜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항의 속성과 특징을 잘 활용해서 정기시험에서 제한된 시간 1시간 내에 40문항을 여러분이 다 푸는 이러한 전법만이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가장 최적의 점수를 안길 수 있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뭐가 문제다? 은유법입니다. 이 은유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는 은유법이 약해요. 어떻게 하냐? 은유법은 솔직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많이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시중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성어는 왜 학생들에게 추천하냐? 사자성어가 옛 중국의 어떠한 사건이나 민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사자성어로 잘 비유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간접적으로 비유법이나 상징법, 유추, 함축성들을 아주 쉽게 만화책처럼 여러분들이 등 하굣길에 그냥 하루에 그냥 세네 가지씩 쭉쭉 보면서 비유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시중에 있는 사자성어를 통해서 은유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부로 독해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4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심도로 이 라이팅의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전략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